저희 예전에 그 전세 영상 올렸는데 아직도 전세 보증금을 끼어먹는 쓰레기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기사가 떴어요. 갭투기 손실한 거 세입자한테 떠넘겨도 된다. 133채 중에서 40채 세입자가 울며 겨져먹기로 낙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같은 인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동탄에서 25채 포함해서 133채의 부동산을 세입자들에게 피해 전가한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왜죠? 이게 갭투기꾼들한테 출구 전략을 만들어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에 결국에 집을 낙찰받은 후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에 되팔았다. 이렇게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저 슈에킷은 동탄 300채가 아닐까. 예전에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동탄 300채 쓰레기가 아닐까.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불기소 처분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 보증금은 내가 지켜야겠다. 물론 전세보증보험 드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아닌 분들의 경우는 나중에 못 받으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또 1년에 몇몇 건의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지금 사시는 데가 보증보험이 안 돼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 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저번 달에 이야기 나온 거죠. 반포 애매한 퍼스티지에 3월이니까 지금 강남 한참 떨어지고 있을 때죠. 그때 제가 그 전세보증금 1억 6천 날려먹었어요 그 영상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근저당은 즉시 적용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이길 0시에 적용된다.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하락기인데 내가 시세보다 2억 높게 사주겠다. 대신에 전세 좀 들어와 달라. 그래가지고 전세 12억 5천만 원을 계약을 했더라. 여기에다가 근저당을 받아버렸다. 23억에 사준다고 해놓고서 당일날 근저당을 받아서, 근데 너무 늦게 했죠. 당일날 해도 시원찮을 판에 너무 늦게 했죠. 그래서 주담대 21억 5천만 원. 이쯤 되면은 몇 금융이냐? 굉장히 뒤로 넘어가 있는 1금융은 아니죠. 그러니까 90%까지 대출 땡겨놓고서 잔금 치르고 10억 5천만 원 내고 잠적했다. 그러면은 이 손해는 누가 보게 되느냐? 나중에 경매 넘어가면은 누가 받아요? 여기 다원 에셋 대우가 판 사람보다 먼저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집을 10억 5천만 원에 판 셈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경매에 나가면은 90%면은 한 번만 유찰되죠? 이 전세 거주자는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항상 계약서에 넣으라고 했죠. 제가 전세 계약할 때 근저당 뭐 이런 거 했을 때는 계약이 취소된다. 이런 거 특약사항으로 넣으라고 했는데 안타까운 사연이죠. 잡아내서 한 60년 살게 해야죠. 자, 이거 결국 손 본다고 했어요. 세입자가 계약 후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을 4월 총선 공약으로 해결하겠다고 했고, 이번에 뭐 180석 땄으니까. 그리고 설마 이거 반대하는 쓰레기 있겠어요? 이거 바꾸자. 왜? 근저당권 전입신고할 경우 세입자 권리를 우선해야 하니까. 당연하죠. 대신에 이게 법안을 내서 그 법안이 실행되기까지 내 돈은 지켜야 되겠죠. 항상 뭐 해야 된다? 특약사항에 근저당을 뭐 당일 설정해서 선순위로 갑자기 나타나게 될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뭐 계약금 2배로 위약금을 받는다. 뭐 이런 특약사항 넣어놓고 다음날 바로 등본 떼봐서 꼭 확인해 봐야 한다. 그거죠. 이번에 실수주의인 척하고 전세 사기 때렸다. 자, 서울 성북구에서 70억 원 규모의 부동산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대부분이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다른 영상은 모르더라도 전세 보증금 1억 6천이랑 이 영상은 꼭 근처에 전세 들어가신 분들 있으면 꼭 추천해 주시고요. 재건축 조합장이에요.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 계약하면서 건물 실수주인 것처럼 속이고 보증금 0원을 빼돌렸다. 한 명한테만 2억 원이죠. 그러면서 결국 공매에 넘어갔다. 그러니까 얘는 전세 사기 70억 원 받고 날른 거고, 요 건물은 공매에 넘어가서 이 사람들은 나가리가 됐다. 왜? 집주인이랑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특히 신축 오피스텔 신탁 등기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신탁이라는 것도 보여주지도 않고 먹고 나른 거죠.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되죠. 등기부 등본 같은 거. 등본 꼭 떼보시고, 등기부 떼보시고, 부동산에 요구를 하세요.
안 떼주면은 이 중개업자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다. 중개업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필수 권리거든요. 등기부 등본을 떼서 이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제대로 나에게 설명을 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걸 피하는 중개업자는 신고하세요. 부동산 할 때 그게 있어요. 꼭 해야 된다고. 그냥 창원에서 터졌죠. 법인이 나른 거죠. 입주자 36명이 보증금 17억 정도 못 받았다. 4, 5천 정도 해서. 근데 이것도 드러난 것만. 그래서 지금 경매가 36명 중에 32개가 경매가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못 받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전세 보증금 사기 계속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보증금 사기들이 뜨고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계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부동산 계약을 해보신 부모님이나 같이 가서 아니면은 영상통화를 해서라도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거 체크해야 되냐. 그리고 계약서에도 특약을 최대한 불안한 거 다 때려 넣어서 특약사항에 다 넣으세요. 혹시 이러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으면 그거 특약에 넣으세요. 길게 쓰세요. 계약서. 그 하루 1시간, 2시간 더 고생해가지고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꼭 그거 명심해 두시고요. 보면은 법인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 우선은 잔금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거는 필수죠.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 등본 띄워봐서 출자금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세요. 안전한 법인인가? 아니면은 아까 앞에서 깠던 뭐 개인이나 가족법인 같은 거 탈세하려고 만든 법인인가? 그런 애들은 날릴 수도 있죠. 돈 들고 언제든지 날릴 수 있는 인간들이다. 사업 목적, 대표이사 남편, 와이프, 뭐 직원, 자녀들 뭐 이런 것들 꼭 확인해 보시고요. 대리인과 계약 시 뭐 대리인 꼭 이거 확인하시고 집주인이랑 전화 통화하듯이 똑같이 꼭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 내에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하는 뭐 근저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전세 자금 대출 여부, 전세 보증 보험 여부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은 하다못해 전세 자금 대출 안 받는 사람이더라도 꼭 확인하셔가지고 전세 보증 보험 가입되는지 여부, 전세 자금 대출 가능한지 여부 이거 두 개가 요 건물이 건실한 건물인지 아니면은 건실하지 않아서 위험한 건물인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이거 안 되면은 계약 안 하겠다. 이거 안 하면은 계약 파기되도록 특약 넣으시고 하면 됩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날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위기가 있다. 역전세 위험이다. 작년 기사예요. 12만원은 한 개까지 왔다. 그러니까 12만원은 역전세 나면은 바로 작살나는 거다. 즉 요건 뭐예요? 깡통전세 또는 무능력한 갭투기꾼 이런 경우 1%만 내려도 12만 가구가 보증금이 위태하다. 왜? 그냥 있는 돈 다 써가지고 빚까지 내서 갭투기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락이 지속될 경우 특히 5, 6%까지 하락하게 되면 급격하게 증가한다. 굉장히 위험해진다. 15만 가구까지 쭉 늘어난다. 그렇죠. 역전세가 나서 이 사람이 돌려줘야 돼요. 저한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세가 오른다고 하면은 재계약할 때 올려주죠. 그럼 역전세 나도 당연히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돌려줄 여력이 안 된다. 그럼 그 집 빨리 나와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집이니까. 보증보험 꼭 가입하셔야 되고. 자, 어때요? 예전에 저희 뭐 많이 까였던 송파 헬리오시티 전세가 왜 폭등하나? 제가 분명히 폭등하는 이유 없는데 이거 폭등하는 것들 지금 담합해서 가격 안 낮추니까 폭등이 된 거였죠. 지금 어때요? 2년차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 재계약해서 올려줘야 되겠죠, 당연히. 자기들 말에 따르면. 근데 최대 3억 넘게 빠지고 있다, 지금. 월세 줄이고 있다. 왜? 그때는 그런 것도 가능했잖아요. 전세 스와핑. 나는 네 집에, 너는 내 집에. 그래서 여기 전세 대신 들어가지고 이걸로 대출 받아가지고 서로 부족한 금액 메꿔주고 이런 짓거리들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되죠. 특사경 들어갔죠, 이제. 그러면은 재계약 하겠어요? 못하죠. 그럼 전세 구해야 되죠, 새로 들어올 사람들. 근데 안 구해지니까 빠지는 거다. 저는 분명히 이거는 굉장한 위기가 온다고 그랬고 그때 여러 가지 꼼수로 버텼지만 이게 언제까지 될까요? 여러 가지 꼼수로 버텼지만 이제 특사경 들어가니까 자금 출처 계획 이런 거 다 나오니까 싹 다 걸리는 거다. 당연히 전세 매물 많이 나오고 그래서 팔고 싶은데 팔리나요? 등기도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헬리오시티 계속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저게 뭐였지? 우리 영상 보고 빨리 팔아서 뭐 3억 손해봤다 뭐 막 하면서 막 얼굴 안 하고서 진짜 판 사람인지
증명도 안 하고서 저희 깔려고 영상 만드는 인간들도 있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오히려 굉장히 잘 빠져나온 거다. 그 뒤에 뭐 더 비싸게 팔았는데요? 안 팔았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지금 발 동동 구르고 있겠죠. 자, 신촌 그랑자이 1억 낮춘 급전세도 안 나가요. 안 나가죠. 누가 계속 전세 오른다고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저기 거지 같은 병법을 알려준다든가 보쌈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전세 계속 오른다고 하고 있는데, 얘기했지만 그거 다 주인 전세죠. 오른 건 주인 전세들이고 실질적으로 세입자 복구에서 전세가 떨어지고 있다. 기사에서도 많이 얘기했었죠. 전세 수요들이 그대로 눌러앉게 되면서 매물이 부족해서 전세가가 오를 거다. 아니, 매물이 부족한데 수요도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줄어들죠? 거기다가 신축 입주 쏟아진다. 전세가가 오를 상황인가요?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 꼼수를 써서 버티고 있었던 거죠. 뭐 전세 스와핑이니 뭐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꼼수로 버티고 있었지만, 이거 자금 출처 조사 들어가고 특사강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됐다? 지금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버렸더니 과천 전세값이 반토막 났다. 갭투기꾼들 작살났죠. 앞으로 과천만 이럴까요? 몇몇 군데 위험한 데 있죠. 과천이야 지금 지정타 때문에 더 빨리 나온 거고, 아직도 3기 신도시 노리는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 있죠. 제가 위험한 데는 하남 같은 데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강동구에서 이주 수요들이 거기 들어가서 전세 살고 있어서 이 전세 수요가 빠지면은 갭투기꾼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근데 거기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예상이 되면서, 교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예상이 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또 전세 수요들이 들어오니까 버틴 거예요, 지금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남 지금 떨어지고 있죠. 자, 거기다가 뭔 짓 하고 있어요, 지금? 전세 보증금으로 주식 투기하는 미친 인간들도 있더라. 남의 돈으로. 돌려줄 자신이 있으면 해도 되는데, 돌려줄 자신 없는 인간들이 요거 해놓고서 날려먹고 나서, 저 전세금 빼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주식으로 날려먹어서. 이딴 짓거리 할 수 있죠. 이런 거 했다가 주가 하락해가지고 반대매매 당해서 전세보증금 다 날려먹을 수 있죠. 내 돈인데 집주인이 지 돈처럼 쓰는 거죠. 그래갖고 갚으면 문제 없어요. 못 갚으면 경매 넘겨야 되죠. 자, 전세대출 역대급 증가하고 있다. 운동 높아지나. 전세대출은 왜 증가하고 있을까요? 이게 단지 전세를 들어가기 위해서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전세대출은 이자가 저렴하죠. 그러니까 그냥 전세 살던 사람들이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는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 확보해 놓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자, 지금 깡통 전세 급증하고 있죠. 어디? 경기도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깡통 전세일 수도 있지만 이사를 통해서 안 돌려주면은 내가 여기 경매 신청하겠다 라고 엄포 넣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근데 못 돌려주니까 결국 이렇게 된 거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도 증가했고,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 대납도 증가했다. 허그에서. 이 소리라는 거는 지금 점점 더 역전세의 위험이 높고, 그 다음에 갭투기꾼들이 다음 전세 구하기도 힘들고 전세 보증금 돌려줄 능력도 없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경기도가 뭐 경남 이런 데 불황 심하니까 늘어나고 있다. 언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오를 줄만 알고 돈도 없는 것들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예를 들어서 4억 5천 전세 주고 5억 사서 집값이 6억이든 7억이든 뛰면 뭐예요? 이걸 못 돌려줘서 경매 넘어가서 5천만 원 자기 돈도 지키기 힘든 상황이죠. 하락기 때는 전세보증금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계속 전세보증보험 전도사가 된 게 전세보증금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얘기했죠? 전세금 늘어났다. 갚아준 거. 임차권 등기명령도 늘어났고 허그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도 1분기만인데 벌써 4분의 1 넘었다. 이게 무슨 징조예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늘고 전세보증금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늘었다는 건 갭투기꾼들 파멸 징조죠. 조만간 경매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전세 재계약할 때 주의사항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우선 면적권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 임대차 계약서 꼭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재계약서 작성한 후 확정일자 또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쳐서 쓸 경우는 빨간색 펜으로 잘 표시하고 확인 도장 및 서명 받아야 된다. 빨간색 펜을 찍고 끝이 아니라 거기 도장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세금 증액하는 경우 이런 것들 특이하게 꼭 기록해라. 이런 거 가지고 나중에 또 딴소리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쓰는 경우는 꼭 재계약서 작성해서 사고 대비하고, 만일 이런 재계약 없이 그냥 자동으로 묵시적 계약됐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하면은 동일 조건으로 동일하게 똑같이 연장되는데 5억 했다 그러면 똑같이 5억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계약서 그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가는데 대신에 내가 2년 요거 살기 전에 10월쯤 나가고 싶어요. 10월쯤 나가고 싶으면은 적어도 한 7월쯤에 미리 얘기해 놓으면은 집주인은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꼭 계약서 차근차근 체크해 보시고 웬만한 내용, 진짜 웬만한 사기는 저번에 그 1억 6천 영상에 다 넣어놨으니까 계약하시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세 위험하다는 거 계속 올렸어요. 보증보험 꼭 확인하고 가입하시고 요거 4개 전세 계약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가지고 진짜 이거 4개 다 합쳐서 1시간도 안 내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가지고 1시간에 몇천만 원 지키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면 당합니다. 특히 경제 위기에서는 사기꾼들이 판을 친다. 지들이 손해를 줄이고 지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니까 꼭 지식을 갖추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